새벽 4시, 방콕의 하늘은 아직 짙은 남색이었지만 짜뚜짝 시장으로 향하는 아룬의 낡은 오토바이 엔진 소리는 이미 익숙한 하루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그의 할머니는 늘 그랬듯 떠나는 손자의 등 뒤로 나지막이 안녕을 빌었다. 아룬은 과일 노점에서 일하며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가는 20살 후반의 청년이었다. 햇볕에 검붉게 그을린 피부와 고된 노동으로 다져진 다부진 체격은 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게 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티 없이 맑고 선량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늦은 밤까지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후텁지근한 방콕의 밤 공기를 가르며 낡은 오토바이가 한적한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어둠 속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 차이가 나타났다. 깔끔하게 다려진 제복에 번쩍이는 고급 시계를 찬 차이는 아룬의 허름한 행색과 낡은 오토바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처음부터 경멸감을 숨기지 않았다. 어이, 거기 잠깐 서. 차이의 목소리는 기름지면서도 차가웠다. 그는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을 빌미로 아룬을 멈춰 세웠다. 아룬은 공손하게 면허증을 내밀었지만 차이는 서류를 건성으로 넘겨보며 시종일관 고압적인 자세로 아룬을 신문했다. 이 시간에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행색을 보니 딱 수상한데. 아룬은 억울함에 목소리를 조금 높였다. 집에 가는 길입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일하고 이제 퇴근하는 겁니다. 그의 정중한 항의는 오히려 차이의 심기를 건드린 듯했다. 차이는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해 아룬의 멱살을 잡아챘다. 내까짓게 감히 경찰한테 말대꾸야? 아룬은 영문도 모른 채 차이에게 구타당했다. 얼굴과 몸, 여기저기에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다. 아룬이 정신을 차렸을 때 차이는 그의 주머니에 작은 비닐봉지를 쑤셔 넣으며 소리쳤다. 마약 소지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비닐봉지 안에는 흰 가루가 들어있었다. 아룬은 공포와 절망감에 휩싸여 절규했다. 아닙니다.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넣었잖아요. 하지만 차이는 아룬의 외침을 비웃으며 그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시끄러워 이 쓰레기 같은 놈아. 감옥에 가서 실컷 떠들어. 그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룬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방콕의 밤하늘 아래 그의 무력한 절규는 그 누구에게도 닿지 못했다. 유치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은 아룬의 절망만큼이나 싸늘했다. 그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오히려 마약범이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처했다. 할머니는 하나뿐인 손자를 구하기 위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 수소문한 끝에 간신히 인권 변호사 니파의 연락처를 얻었다. 니파는 3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로 날카로운 지성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녔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뜨거운 정의감을 품고 있었다. 처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방콕 뒷골목에서 흔히 일어나는 가난한 시장 청년의 단순 마약 사건으로 치부하려 했다. 승산 없는 싸움에 괜히 힘을 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손자의 결백을 호소하는 할머니의 간절함과 면회실에서 만난 아룬의 진실된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아룬의 눈에는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여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거짓없는 순수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니파는 결국 사건을 맡기로 결심했다. 니파의 도움으로 아룬은 일단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그의 앞날은 여전히 안경 속이었다. 차이 경관은 자신의 범행을 덮기 위해 사건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목격자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하며 아룬을 압박해왔다. 니파는 차이 경관의 평소 행실과 과거 유사 사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차이가 단순한 불량 경찰이 아니라 유력 정치인의 아들로 그동안 여러 차례 비리 의혹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처벌을 피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대한 벽과 마주한 기분이었다. 아룬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직접 증거를 찾으려 애썼다. 사건 현장 주변을 맴돌며 혹시라도 자신을 본 목격자가 있을까, 아니면 차이 경관의 만행을 담은 CCTV 영상이라도 있을까 희망을 걸었다. 하지만 번번이 차이 경관의 교묘한 방해에 부딪혔다. 목격자들은 이미 차이의 협박에 입을 다물었고 CCTV는 공교롭게도 고장나 있었다. 그러던 중 아룬은 작은 온라인 매체를 운영하는 시민기자 솜차이를 만나게 되었다. 솜차이는 40대의 남성으로 과거 자신도 권력의 횡포를 경험한 적이 있어 아룬의 사연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차이 경관의 악명과 아룬의 억울한 사연에 흥미를 느끼고 취재를 시작했다. 솜차이는 자신의 작은 매체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룬의 이야기를 조금씩 세상에 알렸다. 처음에는 미미한 반응이었지만 그의 끈질긴 취재와 호소력 있는 글은 점차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힘없는 사람은 이렇게 당해야만 하는가? 경찰이 아니라 깡패다 같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비리가 조금씩 드러날 기미를 보이자 차이 경관은 더욱 초조해졌다. 그는 아룬과 그의 주변 사람들을 더욱 거칠게 협박하고 위협했다. 아룬의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과일 가게에 불량배들이 찾아와 행패를 부렸고 할머니는 그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니파 변호사의 사무실에도 익명의 협박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쓸데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그러다 다친다. 아룬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자신 때문에 할머니까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죄책감과 거대한 권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눈물을 글썽이는 아룬에게 니파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룬 씨, 여기서 포기하면 저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정의는 때로 아주 느리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그걸 증명해야 해요. 솜차이 역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격려했다. 진실은 때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죠. 다만 그 무기를 어떻게 휘두르느냐가 중요합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조차 아룬의 손을 잡고 힘겹게 속삭였다. 괜찮다. 아들아,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거야. 너는 잘못한 것이 없다.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의 격려에 아룬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니파 변호사와 솜차이 기자는 차이 경관의 비리를 증언해줄 내부 고발자나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동분서주했다. 과거 차이 경관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던 또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 설득하는 작업은 쉽지 않았다. 대부분 두려움에 떨며 입을 열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차이 경관이 동료와 사건 조작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이 니파에게 전달되었다.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차이가 아룬에게 마약을 뒤집어 씌우고 증거를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어렴풋이 담겨 있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지만 불법적인 경로로 얻은 증거라 법정에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니파는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치밀하게 움직였다. 솜차이의 끈질긴 보도는 점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룬의 사건을 알렸고 마침내 주류 언론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경찰의 과잉 진압과 증거 조작 의혹, 진실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론은 들끓었다. 경찰 내부에서도 차이 경관의 도를 넘은 행동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그의 만행을 알고 있는 일부 양심적인 동료 경찰들로부터 익명의 제보가 니파나 솜차이에게 전달되기도 했다. 그 중에는 사건 당일 차이 경관이 아룬을 폭행하는 장면이 멀리서 찍힌 짧은 영상도 있었다. 화질은 조악했지만 차이의 폭력적인 행동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재판날이 다가올수록 아룬은 초조함과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자신을 믿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 그는 결코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그의 작은 저항은 이제 그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권력에 맞서는 모든 약자들의 외침이자 정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연대였다. 방콕의 뜨거운 태양 아래 진실을 향한 그들의 힘겨운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드디어 아룬의 재판날이 밝았다. 방콕 형사법정은 이른 아침부터 방청객과 기자들로 가득 차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아룬은 떨리는 마음을 애써 감추며 피고인석에 앉았다. 그의 곁에는 굳은 표정의 니파 변호사가 함께했다. 맞은편 증인석에는 여전히 자신만만한 태도의 차이 경관이 앉아 있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는 준비된 각본대로 아룬을 몰아붙였다. 피고인은 마약 소지 및 판매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와 피고인의 과거 행적을 볼 때 혐의가 명백합니다. 차이 경관은 증인 선서 후에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위증을 일삼았다. 저는 순찰 중 수상한 행동을 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검문했습니다.
피고인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그의 주머니에서 마약이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어떠한 폭행이나 증거 조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니파 변호사는 침착하게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그녀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질문들로 차이 경관 진술의 허점을 하나하나 파고들었다. 증인은 피고인이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했는데 당시 피고인의 저항으로 인해 입은 상처가 있습니까?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저항했습니다. 차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니파는 준비한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다. 먼저 사건 당일 멀리서 찍힌 CCTV 영상이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차이 경관이 일방적으로 아룬을 폭행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익명의 제보자가 제공한 차이 경관이 동료와 사건 조작을 논의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음성 파일도 공개되었다. 음성 파일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방청석에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과거 차이 경관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들의 영상 증언이었다. 솜차이 기자가 어렵게 설득하여 확보한 영상이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용기를 내어 차이 경관의 만행을 고발했다. 그들의 증언은 차이 경관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뒷받침했다. 솜차이 기자는 법정 상황을 자신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그의 방송을 지켜보며 분노의 댓글을 쏟아냈다. 저런 경찰이 어떻게 아직도 제복을 입고 있는 거지? 아룬 씨, 힘내세요.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들끓었다. 궁지에 몰린 차이 경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의 얼굴은 불그락부르락 달아올랐고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거짓말이야. 전부 다 조작된 거라고. 저놈들이 나를 모함하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법정 경위들에게 즉시 제압당했다.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판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망치를 두드렸다. 정숙하시오. 혼란이 가라앉자 판사는 제시된 증거들을 신중하게 검토한 후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차이 경관은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며 끝까지 악을 썼지만 그의 발악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다. 아룬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한 줄기 희미한 빛이 보이는 듯했다. 며칠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룬은 초조하게 판사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마침내 판사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피고인 아룬에 대한 마약 소지 및 판매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의 심각한 절차적 문제와 증거 조작의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 아룬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와! 판결이 끝나자마자 법정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아룬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죄.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말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아룬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니파 변호사와 솜차이 기자도 서로 얼싸안으며 기쁨을 나누었다. 방청석에선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반면 차이 경관은 위증, 직권남용, 증거 조작 등의 혐의로 법정에서 즉시 구속되었으며 경찰에서도 파면되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오만함 대신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그의 아버지가 유력 정치인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그에게 방패가 되어주지 못했다.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여론과 아룬 사건을 계기로 터져나온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 고발로 인해 그의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이 암시되었다. 완전한 정의 실현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씁쓸한 여운이 남았지만 적어도 아룬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승리였다. 시간이 흘러 아룬은 다시 짜뚜짝 시장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새벽 일찍 일어나 과일을 나르고 손님들과 흥정하는 평범한 나날들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가짐은 예전과 달랐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무력하게 좌절하는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정의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루는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니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 공부를 시작했다. 언젠가는 자신과 같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리라 다짐했다. 니파 변호사는 여전히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호를 이어갔다. 아룬의 사건은 그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더욱 굳은 신념으로 불의에 맞서 싸웠다. 솜차이 기자는 아룬의 사건을 계기로 더욱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의 작은 온라인 매체는